사암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요결 제2장 상한문 토론 중이었습니다. 진도 많이 늦어졌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도 나가기에 앞서서 중요한 질문, 최명호님, 이분은 우리 학교의 원로이신데 출혈성 뇌졸중 가기 전에 뇌에 꽈리가 부풀어서 수술 대기 중인데 간정격 하나로만 수술할 때까지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간정 환자는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통증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뇌일혈이나 뇌출혈이나 원인이 동맥경화라면, 출혈성 뇌동맥류에도 간정격이 들어간 상태라면 장기적으로 어혈방이나 소장정격을 추가해야 되지 않나요? 좀 난해하게 쓰셨어. 어쨌든 지금 뇌에 꽈리가 부풀어서 뇌동맥류예요. 수술 대기 중이래요.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요. 그러면 일단은 간정격만 넣으세요. 두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수술 받기 전에 파열되는 거는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잖아요, 간정격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상한문 토론 중에 있어요. 제1장은 중풍문, 뇌졸중. 그때 그거 토론할 때 보다 상세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나무님, 저는 상열감이 있어요. 어지럽고요. 열감이 있는데도 소장정격을 해도 될까요? 미소나무님, 남성인지 여성인지 몇 살인지 혹 갱년기 증후군 전후라든지 또는 기저질환은 어떠한지, 아니 일체 설명 없고 어지럽대, 상열감이 있대, 열감이 있대. 만약에 여성이고 갱년기 전후에 있다면 간정격만 놓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남성이라면 또 여성인데 갱년기 전후는 아니야. 그러면 10월 셋째 주 일요일 병증 상담 세미나에 오세요. 절실하다면, 이 증세가 나한테는 너무 절실한 증상이라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갱년기 전후에 계신 여성이라면 간정격만 놓으세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 행복지수님께서 혹시 소화에서 뇌에서 발생하는 배아세포종, 생식세포종 관련 사암침법이 있을까요? 이건 절실한 질문인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행복지수님의 자녀라면 관련된 자료들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내용, 즉 이 병증에 대한 자료를 다시 피드백해 보는 것은
사암진법에서 요법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아세포종, 생식세포에서 교훈한 종양을 총칭하는 생식세포종이라는 질병군의 한 종류인 악성 뇌종양, 브레인 캔서입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님도 뇌에서 발생하는 배아세포종, 생식세포종이라고 했어요. 뇌암이에요. 브레인 캔서. 배아세포종은 뇌에 발생하는 생식세포종의 대표적인 아형이다. 생식세포종이란 난소와 정소에 존재하는 생식세포에서 교훈한 것으로 생각되는 종양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용어인데 여러 가지 분화를 보이는 조직학적 아형으로 나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서 빌려왔습니다. 아마 질문자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다시 강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을 다시 피드백 해보는 것은 행복지수님 사암진법에서 요법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냥 따라오세요. 생식세포 종양은 생식세포에서 형성되는 세포의 성장입니다. 종양은 암성일 수도 있고, 즉 악성 종양일 수도 있고 양성 종양, 암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식세포 종양은 고환이나 난소에서 발생합니다. 일부 생식세포 종양은 복부, 뇌, 가슴과 같은 신체 다른 부위에서 발생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환과 난소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발생하는 생식세포 종양은 매우 드물지만 특히 소아와 청소년에서 뇌 생식세포종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여 중요한 뇌종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아와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생식세포종은 주로 뇌종양이 대부분입니다. 생식세포종에 대한 치료 옵션에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이용한 화학요법, 강력한 에너지 빔을 이용한 방사선요법 등이 있습니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요법. 질문자님이 만약에 자녀가 그렇다면 또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 중에 이 환자가 있다면 그러면 마음이 안타까우시니까 어디 직방으로 낫는 약 없을까? 비법, 비방, 인터넷 서핑으로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도권 의학에 의존하세요. 사암진법은 대체요법 또는 비법, 비방이 아니에요. 한의학적 제도권 의학이에요. 사암진법은 제도권 의학, 제도권 의학에서 찾으셔야 돼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원인, 특별한 환경적인 원인은 알려진 바 없다. 뇌 생식세포종은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여 발생률이 서구 국가의 10배에 이른다. 이에 어떤 유전적 배경이 강력히 의심되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환자가 가족력도 없다.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다운 증후군에서 발생이 증가하여 어떤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다. 종양 조직에서의 유전체 검사에서는 RAS 유전자, KIT 유전자 및 mTOR 유전자의 변이가 60% 정도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X 염색체가 2개, Y 염색체가 하나가 있어서 발생하는 지적 능력, 생식샘 기능, 신체 발달 등의 다양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그리고 다운 증후군에서도 이 병 발병률이 높대요. RAS 유전자란 세포 성장과 세포 사멸을 제어하는 세포 신호 전달 경로에 관여하는 담기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말하고요. KIT 유전자는 세포 성장 및 분열, 생존, 이동과 같은 많은 중요한 세포 과정을 제어하는 유전자 단백질. 그리고 mTOR 유전자는 세포 분열과 생존을 포함한 여러 세포 기능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전자 단백질. 그런데 이 RAS, KIT, mTOR 유전자의 변이, 그로 인해서 이 병이 발생하는 게 60% 정도에서 발견된대요. 어려운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의학에서
이 병 치료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증상, 뇌생식세포종은 발생하는 위치에 따른 증상을 초래하는데 대부분 뇌하수체 위쪽이나 성과체 부위에 발생하여 이에 의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1. 수두증에 의한 증상. 뇌생식세포종이 가장 많이 생기는 성과체의 앞쪽은 뇌척수액이 흐르는 대뇌수도관이 위치하고 있어 종양에 의해 수도관이 눌릴 경우 뇌척수액이 빠져나가지 못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뇌압이 오르면서 두통과 구역감, 구토가 발생하고 시력이 저하되거나 눈이 안쪽으로 몰리면서 복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빨리 진단되지 않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을 잃기도 한다. 두 번째, 시각 이상과 복시. 수두증에 의해서도 시력 저하와 복시가 나타나지만 성과체 부위의 종양이 커져서 직접 중내의 덮개를 누르면 양쪽 눈을 위로 보는 것이 어려워지며 눈이 아래로 몰리게 된다. 세 번째, 뇌분비 기능 장애 증상이 나타난대요. 뇌하수체 위쪽에 종양이 발생할 경우 특징적으로 요붕증이 나타난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자주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난다. 소아에서는 한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일이 흔히 보인다. 장기간의 성장 호르몬 분비 장기로 인한 키가 자라지 않아 병원을 찾기도 한다. 저신장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병원을 찾아 문진 중에 소변을 자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뇌 MRI 검사하고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 육모막 암종의 경우 종양예수의 호르몬 분비 2차 성징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육모막 암종이란 정자와 난자가 수정 후 자궁 내 육모, 즉 태반 상피세포에서 빠르게 자라는 악성 종양을 육모막 암종이라고 합니다. 그 육모막 상피세포에서 빠르게 자라는 악성 종양 혈액을 통해 특히 폐로 잘 전이 된다. 육모 모세포종, 육모막 상피종, 육모막 암종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질문자는 이건 아니네요. 뇌에서 발생한 생식세포종이에요. 네 번째, 사지마비 증상. 뇌 생식세포종의 90%는 성과체 부위나 뇌하수체 위쪽에 발생하나 10% 정도는 뇌 기저핵이나 시상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특징적으로 매우 천천히 악화되는 일측성 편마비를 보인다. 한쪽 손, 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점점 강직이 나타나고 손과 발이 이상한 형태로 구부러지는 과정이 아주 천천히 진행한다. 흔히 정형외과를 찾거나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며 오랫동안 진단이 늦어져서 병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증상들, 질문자님, 이건 객증이에요. 객증.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증. 주증은 뇌에 생긴 악성 종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배아 상태에서 발달한 암이래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주증이에요. 주증을 치료하면 객증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혹 여러 가지 이 객증들은 너무 매몰되어서 그 객증 치료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나 하는 높아심이 든대요. 주증을 치료하면 객증은 저절로 없어진다. 치료에서 우선 고려할 사항은 1. 수두증의 동반 여부와 2. 배아세포종인가 비배아세포성 생식세포종인가이다. 수두증은 급격한 의식 저하와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우선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다. 수두증이 심한 경우 도관을 넣어 뇌척수액을 밖으로 빼주는 배악수를 하거나 내시경으로 뇌실에 뇌척수액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제3뇌실 천공수술 혹은 뇌실과 복강 사이에 실리콘 도관을 이어주는 뇌실 복강 단락 수술을 한다. 수두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를 하거나 경과를 관찰하여 종양 치료를 병행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서 빌려왔습니다. 질문자님, 이러한 자료 다 찾아보셨겠지만 다시 피드백 해보시니까 어때요? 객증들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주증,
뇌 종양을 여하게 어떻게 진정시키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배아세포 중에 주된 치료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이다. 수두증의 관리와 조직 검사, 큰 종양의 일부 제거와 같은 수술의 역할이 끝나 진단이 되면 방사선 항암 치료로 진행한다. 치료 반응이 매우 좋아서 10년 이상 장기 생존율이 90%를 넘고 있다. 생식세포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배아가 계속 분열되잖아요. 이제 하나의 인간으로 시작할 때 그 아이가 자라게 하는 여러 태반 내 세포들을 총칭해서 생식세포라고 합니다. 그 생식세포 자체에 암종이 발생한 게 이 병이에요. 이것은 선천적으로 이미 그 병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암종보다 예후가 좋대요. 장기 생존율 10년 이상, 90% 이상 치료된대요. 경과합병증, 배아세포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식세포종은 모두 악성 종양입니다. 악성 뇌종양 중에서는 비교적 치료 성적이 좋은 종양에 속한다. 특히 배아세포종은 치료율이 90%를 넘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술 전 발생한 내분비 호르몬 이상이 종양 치료 후에도 대부분 남아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므로 이에 의한 장기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암침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방 방법, 현재 밝혀진 외부적 발생 원인은 없으며 예방 방법도 없다. 식이요법, 생활 가이드, 배아세포종은 악성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방사선 치료 시에 피해야 할 것은 없으나 항암 치료 시에는 감기 등을 피하기 위해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야 한다. 요붕증이 있을 경우 소변량에 따라 인체 내 전해질의 농도가 민감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이뇨 효과가 있는 커피나 녹차와 같은 음료 및 식품은 피한다. 기타 특별히 요구되거나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은 없다. 특히 배아세포종은 치료율이 90% 넘는다. 그러나 전이 되면 암 치료는 전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암침법에서는 대장정격 그리고 간정격, 간정격과 대장정격은 수두증 치료에도 도움이 돼요. 내분비 이상 치료에도 도움이 돼요. 유전체 이상에도 도움이 돼요. 암 전이는 림프절과 절을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전이 되잖아요. 두 요법은 암 전이 예방, 림프절을 타고 전이 되는 것, 거기에 강력한 저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암침법에선 대장정격, 간정격만 넣는 겁니다. 생식세포 종양은 신체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습니다. 전이가 가장 흔한 부위는 폐, 간, 림프절, 중추신경계입니다. 드물게 생식세포 종양은 뼈, 골수, 기타 장기로 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는 받으면서 대장정격, 간정격. 질문자님, 사암도인은 암 환자였잖아. 림프암 환자. 대장정격으로 극복하셨잖아. 다시 강조드립니다. 암 치료는 전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전이 되면 생존율은 뚝 반토막 대장정격, 간정격을 통해서 암 전이를 예방한다. 그러면 본증도 좋아져요. 다른 증상들도 좋아지고. 단 병의원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암침 병행한다. 그리고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환자의 증상 상세히 적어서 매월 셋째 일요일에 열리는 병증 상담 세미나에 오세요. 절실하다면. 그러면 이것으로 배아세포종, 생식세포종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특집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상한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